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강정우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뉴스와 유튜브 채널들은 이번에 있을 경제지표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PI와 PPI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장은 항상 경제지표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준 위원들이나 연은 총재들, 그와 더불어 여러 주요 경제 인사들의 발언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주는 이런 인물들의 연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사람들도 이번 주 시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PI와 PPI 지수가 좋게 나왔다고 해도 시장의 기대를 한 번에 무너뜨렸던 파월 의장의 인터뷰처럼 말이죠. 인베스팅닷컴을 통한 이벤트들을 한번 날짜별로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당장만 해도 밤 10시에 FOMC에 보우먼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습니다. 보우먼 연준 이사는 상당히 매파적인 인사입니다. 실제로 작년 8월 달에는 3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것을 지지할 정도로 강경한 매파인데요. 한 달 전에도 현재 파월과 마찬가지로 물가를 2%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매파 스탠스를 유지했었습니다. 당장 내일 발표될 종합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예측치가 여전히 6.2%대로 나오는 수준이기에 2%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는 식으로 발언할 수 있는, 시장에는 영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기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내일 당장 발표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시하고 있는 CPI 지수입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CPI나 근원 CPI나 모두 하락폭이 둔화되는 쪽으로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종합소비자물가지수를 보시면 10월부터 지금까지의 하락폭은 전월까지 0.7%, 0.8%였으나 이번 달에는 0.3%로 대폭 줄어든 모습이고, 근원소비자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연속 두 번 0.4%씩 하락했으나 이번에는 0.2%까지 하락폭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현재 미국의 중고차 시장도 하락 추세를 꺾고 다시 올라가며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 것은 확실히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번에 더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국제유가의 상승입니다. 최근 횡보하며 하락하던 국제유가는 갑작스럽게 79달러까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곧 80달러도 상향 돌파할 듯합니다. 국제유가는 여전히 소비자 물가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이 역시 소비자 물가지수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며, 다른 한 가지는 푸틴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 전략입니다. 이틀 전 푸틴은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맞서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결정했는데요.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격 상한제를 직간접적으로 따르는 기업에게는 석유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다음 달 3월부터 매일 50만 배럴씩 석유 생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상황에 소비자 물가지수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 최소한 0.1%에서 0.2% 정도는 낮게 나와야 시장이 호재거리로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파월의 워싱턴 DC 경제담화에서 파월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난 25년간 2%대의 인플레이션을 겪었기 때문에 2%의 인플레이션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네 라고 대답하면서 우리의 경제는 2%대의 인플레이션 성장률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왔다는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연준은 현재 절대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잡고 있는 와중에 인플레이션 지표의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 예측치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 결과는 당연히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요일 CPI가 지나고 나서는 바로 수요일에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와 FOMC 멤버 패트릭 하커와 그리고 존 윌리엄스의 연설이 있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와 패트릭 하커 총재는 그래도 중도파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CPI 지수의 결과에 따라서 비둘기파일지 매파일지 발언의 수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인물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매파적인 인물로서 이미 저번 주에 금리를 장기간 더 올려야 하며 몇 년간 충분히 제약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CPI 지수가 예측치와 부합하게 나온다고 해도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발언의 수위를 딱히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인물들의 발언 다음에도 수요일 밤 미국 본장이 시작하기 직전에는 소매 판매 지수나 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 같은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화요일에 있을 CPI 지수만큼의 파급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벤트는 목요일에 있을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간략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당장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예측치는 전주에 비해서 높아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예년 평균 수치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 전주 19.6만 건에서 예측치 20만 건으로 약 4천 건 소폭 상승한 모습인데요. 이게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정도만 해도 여전히 완전 고용 상태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평균치는 21.5만 건 정도 되는데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한동안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한 주식시장의 큰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 다음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서 소비자 물가지수와는 다르게 이번엔 예측치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11월을 보면 예측치가 8.3%에서 7.2%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7.4%가 나오면서 시장의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시장은 전월 수치보다 실제 수치가 낮게 나온 것에는 흥미를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예측치 7.2%보다 높았던 실제 7.4% 수치에 실망하면서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12월 9일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하락 예상치가 긍정적인 것은 좋으나 오히려 이렇게 너무나도 큰 하락폭 수치를 내놓는 것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로 전분기 실적보다 좋았다고 한들 시장의 예측치나 가이던스보다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주가가 폭락하는 것처럼 단순히 생산자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낮아질 것 같다는 시장의 행복한 예측을 긍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표가 발표된 이후 로레타 매스터 총재가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로레타 매스터 총재도 매파적인 인물로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며 시장의 투심을 얼어붙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금요일은 더 문제입니다. 초강경 매파인 블라드 총재의 연설이 기다리고 있고 목요일에 연설을 하는 로레타 매스터 총재가 또 한 번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쿡 연준 이사와 FOMC 위원인 보우먼이 또다시 연설을 합니다. 대표적인 매파 블라드 총재는 기준금리를 7%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초강경 매파 스타일인데요. 화요일에 CPI와 목요일 PPI 지수가 좋게 나와도 블라드 총재의 말 한마디로 시장이 얼어붙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CPI, PPI 모두 좋지 못하게 나온 상태에서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 이어진다면 시장의 대폭락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로레타 매스터 총재의 연설도 기다리고 있으니 이 둘의 연설에 따라서 다음 주 미국 시장의 향방도 어느 정도는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서 있을 이벤트들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 방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비가 더 많이 되는 섹션에 가중치를 더 많이 두는 방식이며 2년마다 지출 가중치를 업데이트 하던 것을 이제 1년마다 업데이트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하는 방법을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바꾸는 것인데요. 혹자는 CPI를 자기 입맛대로 바꾸기 위함이다 라고도 하지만 세상이 발빠르게 변하는 만큼 이렇게 산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산출 방법을 바꾸던 안 바꾸던 결국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이션 2% 수치까지 나오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고 방법이 어떻게 되었건 장기 투자를 하는 우리는 그냥 원하는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주식 보유 수량은 늘어있고 연준이 계속해서 2% 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한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다시 하락할 것이고 2%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제가 이러니 저러니 떠들어 봐야 장기적인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우상향이죠. 오늘 시장은 분명히 내일부터 있을 빅 이벤트들을 위해서 시장 투자자들이 눈치 보면서 재미없는 장으로 마감할 것입니다.
물론 큰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결국 CPI 지수가 좋지 않게 나오면 시장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 폭락을 할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큰 하락을 하더라도 내일 CPI 지수가 좋게 나오면 시장은 폭등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주식시장을 예측하고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것일 뿐 하등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번 일주일 주식시장의 이벤트를 짚어본 것 자체는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하등 쓸모없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내가 맞을 때 맞더라도 왜 맞는지는 알고 맞는 게 여러분들의 멘탈에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망설여지는 분들은 구독 한번 해보시고 이번 주에 구독 취소해도 되니까 일주일간 한번 미사일TV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